자,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 주요 문제 풀이 중 숙명여중 2학년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13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A, B가 있고 또 1차함수 y는 ax 플러스 5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 y는 ax 플러스 5가 선분 AB와 만난다. 이런 문제 어떤 직선이 선분 AB와 만날 A의 조건 이런 유형은 되게 많이 풀어보신 거죠. 그런데 이거 약간 조금 응용을 조금 더 했네요. y는 ax 플러스 5, 선분 AB 또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중에 최대값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그래프 없이는 구할 수가 없죠. 만약에 A의 범위 바로 대입하면 되는데 일단은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도형의 넓이를 물어보는 문제는 그래프를 약간 좀 거의 정확하게 좀 그려주셔야 문제를 푸실 때 조금 덜 헷갈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X축, Y축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A점, B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점은 5,2니까 요 정도. 그 다음에 B점은 1, 마이너스 2니까 요 정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 ax 플러스 5의 y절편이 한 5 정도 되니까 요 길이가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b점의 좌표고 자 1, 마이너스 2 a점의 좌표 5,2입니다. 자, 이 선분 AB 이렇게 생겼죠. 자, 선분 AB 살짝 삐뚤어졌네요. 자, 선분 AB y는 ax 플러스 5가 만난다. 그럼 y는 ax 플러스 5가 만나려면 a에서 이 y절편 5지요. 5에서 출발해서 a를 지나가는 경우 한 이렇게 되겠네요. 조금 삐뚤어져도 이해해 주세요. 좀 b를 지나간다. 그럼 여기서는 살짝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서 점 AB가 이렇게 선분 AB와 직선 y는 ax 플러스 5가 서로 만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x축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x축을 연장해야 되겠네요. x축 연장해서 빨간 선이 직선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지나갔을 때 y는 ax 플러스 5 빨간 선과 선분 AB 노란 선과 x축 하얀 선에 의해서 생기는 삼각형은 이쪽으로 하나 볼 수 있으실 거고 이쪽으로 하나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눈에 확연하게 보이네요. 그죠? 이쪽 삼각형의 넓이가 훨씬 크네요. 그죠? 만약에 의심스러우시면 시간 나시면 이것도 구해보시면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은 이쪽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큰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선분 AB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의 x절편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y는 ax 플러스 5의 x절편도 필요하네요. 일단은 기울기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점 A를 지나는 그렇죠? 점 A를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자, 점 A를 지나가면 E는 그렇죠? x가 5a 플러스 5가 되고 따라서 a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나오네요. 따라서 1차 함수는 y는 마이너스 5분의 3x 플러스 5가 될 거고 거기 x절편이 필요해요. x절편 먼저 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분의 3x는 5가 될 거고 따라서 역수 3분의 그렇죠? 3분의 25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지금 요 A점의 높이는 바로 그냥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이 나와 있으니까 x절편 두 점 AB에 대한 선분 AB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야 되는데 자, 기울기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울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는 5 빼기 1 그럼 4분의 그 다음에 2 빼기 마이너스 2 4 기울기 쉽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무 점이나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면 2는 A가 기울기가 1, X절편 5 플러스 B 절편이죠. 그럼 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나오네요. 따라서 자, 그 선분 AB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직선이 나오고 거기에 X절편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X는 뭐가 됩니까? 3이 나오네요.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밑변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밑변. 그런데 여기는 3. 나 여기 x절편이 얼마예요? 3분의 25.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높이는 2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다면 삼각형에는 밑뷰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3분의 25. 자, 삼각형의 넓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3분의 25에서 3분의 9를 빼게 되니까 3분의 16 될까요? 그렇죠? 2분의 1 빠뜨리지 않게 먼저 쓰시고 항상 3분의 16 곱하기 얼마? 2. 따라서 답은 3분의 16이라고 하는 넓이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림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림 그리셔야 되는데 특히 넓이 문제는 이 그래프에서 점을 그리실 때 거의 적당한 어떤 비율로 좀 그려주셔야 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1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1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이 세 1차 방정식은 지금 보시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세 직선의 방정식으로 둘러싸여 있는 삼각형. 지금 삼각형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고 꼭지점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0,10, 2,10이 있을 때 지금 이 식의 A, B, C, D를 모두 구하라는 유형인데 자, 그래프가 있으면 훨씬 좀 문제가 좀 수월한데 이렇게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프 좀 그려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좀 천천히 그려서 한번 좀 제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y 그 다음에 뭐 x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점이 0,11이니까 뭐 한 요 정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요 점의 좌표는 0,10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0이다. 그냥 조금 좀 뜯어서 보겠습니다. 자, 2,10이다. 자, 이렇게 10에 y좌표가 똑같은 두 점을 지나요. 그러면 삼각형을 이룬 세 직선의 삼각형을 이룬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잠깐 좀 보고 넘어가시면 세 직선이 이렇게 삼각형을 이룬다는 건 각 점마다 두 직선이 지나가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두 점은 반드시 하나의 직선이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게 두 점이니까 이런 위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의 직선이 될 거고 나머지 직선 두 개가 이게 하나의 직선, 나머지 직선 두 개가 한 직선은 요 점을, 한 직선은 요 점을 지나간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식을 보시면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넘어가면 2분의 1x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a라고 하는 직선이 되고 두 번째는 y는 bx 플러스 4가 되며 세 번째는 y는 d분의 cx 자 d분의 cx 플러스 d분의 1로 식이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반드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2분의 1이가 얘일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y절편이 4예요. 예를 들면 여기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가야 하는데 이거일 리가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 요 직선이 바로 이 직선을 만족한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y는 10인 거죠. 따라서 기울기가 0이니까 지금 상황이 기울기 d분의 c가 0이라는 건 c가 0이어야죠. 당연히 분모가 0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y는 10이니까 d분의 1이 뭐가 돼야 돼? 10이 돼야 돼. 따라서 d는 뭐가 된다? 10분의 1 요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직선은 이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럼 bx 더하기 4가 요 점을 지나가면서 이 점을 지날 것이냐 이 점을 지날 것이냐인데 이 점을 지날 수는 없죠. 이렇게 되면 1차 방정식이 안 되니까요. 직선의 방정식이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그냥 y축이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다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반드시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y는 bx 플러스 4가 어디를 지나간다는 거야? 2,10을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0은 2b 플러스 4가 될 거고 따라서 6이니까 b는 뭐가 된다? 3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직선이 이제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판단이 됐단 말이죠. 이 직선 있죠. 그럼 나머지 하나의 직선이 0,10을 지나가야죠. 그럼 누구예요? 얘죠. 얘가 어디를 지나간다? 0,10을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 10은 0이고 2분의 a가 됩니다. 따라서 a는 20 해서 다 구했네요. 자 마무리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ad예요. ad AD? 예, AD.
AD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AD. A랑 B를 곱하면 2가 남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C는 0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답은 5라고 하는 답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그래프가 없을 때는 일단 그래프를 본인이 좀 그려보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황을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삼각형을 이룬다? 그러면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들 3개가 존재하고 각 점은 전부 2개의 직선이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번입니다. 네 점 O, A, B, C가 나와 있고요. 그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얘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쵸?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프 딱 보시면 좋고 또 좌표점까지 아주 친절하게 다 문제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원점을 지나면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이것도 비슷한 유형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넓이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원점을 지나니까 결국은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x라고 좀 써보고 그냥 a값 구하시면 되는데 어떤 점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넓이를 2등분하는 점, 요거 만나는 점, 요 점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쵸? 요 점의 좌표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는데요. 요 점의 좌표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이 사각형의 넓이 2등분 하니까 전체 넓이가 이미 다 구할 수 있는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는 많이 어렵진 않네요. 자, OABC의 넓이는 사다리꼴이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시면 4 더하기 6이니까 10이고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까지 하시면 30이라는 넓이가 나오는데 자, 그런데 그렇다면 2등분하면 이 넓이는 뭐가 되면 돼? 15가 되면 되죠. 그런데 밑변의 길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15가 돼야 되는데 요 점의 좌표, 요 빨간 요 점의 좌표만 구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요 점에서 지금 밑변의 길이는 있고 높이만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좌표를 구하실 때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시면 일단 삼각형의 넓이가 15가 돼야 되므로 자, 밑변 삼각형의 넓이 들어가 볼게요. 는 밑변이 6, 높이 뭔지 몰라. h는 h 곱하기 2분의 1이 15가 돼야 한다. 따라서 지금 높이 h는 5가 나오네요. 그렇죠? 이 y좌표가 5가 나온다는 거예요. y좌표가. 그렇다면 지금 x좌표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요 직선과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은 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선분 AB, 그죠? 선분 AB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하는데 자, 기울기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울기는 x 증가량 6 빼기 4 2분의 그 다음에 y 증가량 0 빼기 6 그럼 마이너스 6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요거 대입해 보면 될까요? 그러면 0은 마이너스 3, 6, 18 플러스 y 절편 k 이렇게 해서 k y 절편은 18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선분 AB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8에서 그 직선의 y좌표가 5일 때의 x좌표만 구하시면 요거 대입해서 a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y가 5라고 하니까 바로 넣겠습니다. 5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8이 될 거고 그렇다면 3x는 5를 빼면 13 나오네. 13 그렇죠? 그래서 x는 3분의 13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교점의 좌표는 3분의 13, 지금 3분의 13,5라고 하는 점을 y는 ax라고 하는 직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또 마무리 한 번 더. 자, 5는 3분의 13a. 따라서 a는 13분의 3이면 13분의 15가 되겠죠.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 y는 13분의 15x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넓이 2등분하는 거 좌표에서 문제 많이 비슷한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나올 확률 좀 높고 많이 어렵진 않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면 잘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에 유람선을 타고 길이가 1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 다음에 강을 따라 내려오는 유형의 문제고, 그거에 따른 속력, 유람선과 강물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아마 여러 교재에서도 많이 다뤄보셨을 거기 때문에 어려운 유형은 아닌데, 그만큼 또 많은 학교에서 출제되는 빈도수가 높은 유형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속력을 x, y라고 이미 결정을 해줬고요. 유람선을 x, 강물의 속력이 y며 시속으로 해달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 뭐 많이 다뤄봐서 아시겠지만, 자, 속력을 물어볼 때는 무엇을 내는 공식을 이용합니까? 우리 거리 내는 공식을 이용하죠. 따라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거속시에 관련된 공식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서 어차피 시간도 좀 알아봐야 되니까요. 자,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 거리, 여기 속력, 여기 시간 이렇게 해서 거리 내는 공식은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 내는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리 내는 공식이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강물의 속력이 있고 유람선의 속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특징이죠. 강물을 따라 내려가거나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는 이럴 때의 속력은 본인 유람선의 속력 자체로 다닐 수가 없잖아요. 내려갈 때는 강물의 속력이 밀어주기 때문에 더 빨라지고, 올라올 때는, 거슬러 올라올 때는 자기 배의 속력보다 강물이 자꾸 밀어내기 때문에 속력이 줄어든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따라서 내려갈 때의 속력은 자기 그 배의 속력에서 x 플러스 y,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을 더해줘야 될 것이며, 이게 속력이죠. 내려갈 때의 속력이에요. 그럼 내려갈 때는 어떻게 시간이 50분이라고 하고 속력은 시속이라고 했으니까 60분의 50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 10km 이렇게 하나의 식이 나올 것이고, 자 반대로 거슬러 올라올 때의 속력은 어떻게 한다? x 빼기 y, 배의 속력에서 물의 속력을 빼주셔야 되고, 시간은 1시간 15분이라고 하니 60분의 75가 될 거고,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을 한번 세워놓은 다음에 계산을 하실 때는 당연히 이 자체로 그냥 60막 곱하지 마시고 좀 약분 좀 하셔서 간단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거 동그라미 하나씩 약분해서 6분의 5면 6을 곱해도 되지만 이쪽을 보니까 5분의 6을 곱해야 한다면 자연수로 간단하게 나온단 말이죠. x 플러스 y는 5분의 6 그러면 2, 6이 12 이렇게 나오죠. 자 뭐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되지만 어쨌건 시험 보실 땐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최대한 계산도 빨리빨리 하는 그런 요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15로 약분되는지 금방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4분의 5가 됩니다. 그럼 4분의 5, 5분의 4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x-y는 8이라고 하는 이렇게 간단한 식이 금방 나오죠. 안 그러면 뭐 60 곱하시거나 뭐 이렇게 복잡해지면 틀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자 계산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식을 더하면 자 2x는 20이 되고, 따라서 지금 x는 c, y는 2가 나오는데요. 자 지금 정확하게 좀 답을 써주셔야 돼요. 이건 서술형이기 때문에. 자 배 하시고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10km per 시, 그 다음에 물 이렇게 써놓으시고 2km per 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느 날 비가 와서 강물의 속력이 평소의 1.5배가 되고 유람선은 평소와 같은 속력이다 라고 나와 있을 때 왕복시간, 한다면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해주세요. 자, 시간 내는 공식이 뭐라고요?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자, 속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려갈 때는 배의 속력과 물의 속력을 더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평소에 물의 속력이 뭐였냐면 2km였어요. 그런데 지금 비가 와서 1.5배가 됐으니까 지금 물의 속력이 3km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왕복 시간은 내려갈 때의 속력은 배의 속력은 예전과 같다고 했으니까 13이 됩니다. 지금 13분의 10km를 가는 거고,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이죠. 더하기 올라올 때는 배의 속력에서 물의 속력을 빼서 7분의 10km가 됩니다. 따라서 왕복한 시간은 91분의 이거는 뭐야? 70하고 130이니까 200시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 예쁘게 마무리 91분의
200시간이라고 두 번째 답 있는 칸에다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워낙 많이 푸시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시험에 나오면 다 맞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